안녕하세요.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머크사로 돈이 쏠렸나 싶었더니 HK 이노우에는 굉장히 긴 윗꼬리를 달고 장대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1.8%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3.46% 마감했습니다. 심지어 원달러 환율도 1196.5입니다. 이러다가 1200원을 돌파할 것 같죠. HLB는 마이너스 4.86% 마감했고요. 셀트리온은 마이너스 2.75% 마감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마이너스 8% 마감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마이너스 2.59%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25% 마감했고요. 삼성 SDI는 마이너스 2%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50 종목에서는 외국인 공매도 233조가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공매도한 코스피 종목은 삼성전자로 약 40조 원에 달한다고 하죠. 5월 3일에 공매도는 재개되었습니다. 5월 3일부터 9월 중순까지 외국인들이 공매도한 상위 50개 종목의 거래 액수는 코스피 194조 원, 코스닥 39조 원입니다. 합쳐서 233조 원입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5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입니다. 공매도 1위 종목은 삼성전자로 매도 금액이 39조 원이라고 합니다. 2위는 SK하이닉스로 13조 원입니다. 코스닥 공매도 1위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2위 종목은 카카오게임즈, 3위 종목은 HLB입니다. 공매도 1위였던 HLB는 3위로 내려왔네요. HLB의 공매도 규모는 1조 8천억 원인데요. HLB의 시가총액은 최근 쪼그라들어 5조 5천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에 비해 공매도 규모가 크죠? 여기에서 저 1조 8천억 원은 공매도 거래대금이지 공매도 잔고가 아니란 걸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진짜로 공매도 잔고가 아닌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HLB의 공매도 종합정보입니다. 공매도 거래량과 공매도 거래대금이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최근 10월 1일자로 500만 주가 깨졌습니다. 데이터 기간은 9월 17일이니까 9월 17일을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9월 17일 공매도 잔고 수량은 520만 주이고 거래대금은 얼마일까요? 1조 8천억 원일까요? 공매도 잔고 금액을 보겠습니다. 단위는 원입니다. 3,4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9월 17일을 기준으로 HLB의 공매도 잔고 금액은 3,400억 원입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5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의 HLB 공매도 규모는 1조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조 8천억 원은 공매도 잔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외국인이 공매도를 쳤던 공매도 거래 규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5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줄곧 공매도를 쳤던 거래대금을 전부 합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공매도 세력은 공매도를 치기도 하고 상환하기도 했죠. 공매도 잔고가 1조 8천억 원은 아닌 걸 우리는 방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조 8천억 원은 순매도가 아니라 매도만 측정한 걸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공매도가 재개되고 얼마나 공매도 거래를 많이 했는가 측정한 것이죠. 매수해서 갚은 건 빼고 공매도를 이용한 거래만 확인해 본 것이죠. 삼성전자 공매도 거래도 확인하면서 검산해 보겠습니다. 매도 주식수는 5억 주라고 합니다. 아까 본 39조 원의 매도 금액에 해당하는 수량입니다. 삼성전자의 9월 17일 공매도 잔고 수량은 190만 주입니다. 5억 주보다 한참 작죠. 또한 공매도 잔고 금액은 1460억 원입니다. 39조 원보다 한참 작죠. 그러니까 공매도 거래 매도 주식수인 5억 주는 5월부터 9월까지의 공매도 거래 주식수라는 겁니다. 공매도 잔고는 아닌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었다고 줄곧 공매도만 치는 외국인 투자자는 없을 겁니다. 공매도를 치다가 매수해서 갚기도 하고 기회가 오면 또 공매도 쳤다가 매수해서 갚기도 할 것입니다. 이 자료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공매도 거래가 이렇게나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공매도 거래는 그 특성상 매수한 뒤 상승해서 차익 실현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단 매도부터 하고 보는 것이죠. 하락에 베팅하는 거래입니다. 물론 롱숏 전략을 취하는 헤지펀드들의 공매도 거래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해지를 위한 공매도 거래를 빼고 나머지 공매도 거래는 네이키드입니다. 주식시장은 수급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하락에 베팅하는 네이키드 공매도 거래가 많았다면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공매도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 규모를 살펴봤습니다. 주식시장이 최근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계좌를 보면 우울해질 수 있는데요.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심리적 우울감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우울증도 덜 걸린다고 합니다. 통계로 증명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간호사 32,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간호사들 중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간호사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간호사도 있었을 겁니다. 4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간호사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최대 27%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몇 시간을 자느냐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느냐가 상관이 있습니다. 올빼미형 인간이 종달새형보다 우울증에 시달릴 확률이 2배 높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전체적으로 1시간 앞당기면 우울증 위험을 23%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우울증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새벽 1시에 잠드는 사람은 밤 12시에 잠드는 게 좋고요. 밤 12시에 잠드는 사람은 밤 11시에 잠드는 게 좋습니다. 수면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죠. 그런데 일찍 잠을 자려면 방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창밖에서 들어오는 도시 불빛이죠. 숙면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고대 안암병원에서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이 21세에서 29세의 건강한 남성 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두 그룹 모두 밤에 불빛 노출 없이 푹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약한 불빛에 노출된 채 잠을 자게 했습니다. 5에서 10 룩스의 빛은 창문을 통해 가로등 불빛이 약하게 들어올 정도로 미미한 빛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3일 동안 수면을 취하게 했는데요. 첫날은 아무래도 낯선 환경이다 보니 참가자들이 잠을 잘 못 잤을 겁니다. 그래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없던 둘째 날과 불빛이 있던 셋째 날을 비교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8시에 피로도를 한번 측정하고 점심시간 지나고 오후 1시에 한 번 더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 20명 모두 불빛이 없던 둘째 날보다 불빛이 있던 셋째 날에 피로도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불빛이 조금 더 강했던 B그룹은 근육이 아프거나 쑤시는 정도가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결국 밤에 잘 때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음날 피로감을 더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을 잘 못 잤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커튼을 치거나 블라인드를 치고 잠자리에 들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하락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희망을 가져보면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